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쾌한 물리 전략가 이정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문제풀이 4강 속도의 합성과 2차원 운동 분석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2강이나 혹은 2장이나 3장에서 배웠던 벡터 그리고 1차원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 차원 높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앞서 있었던 내용이 충실하면 이 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워낙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중간고사에서 운동학을 출제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2차원 운동에서 많이 출제를 하지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6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물을 갖다가 통과해서 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속도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저 배하고 여기 있는 얘가 왕복할 때 요 5m/s가 누가 누구를 관측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20m/s를 갖다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관찰자와 관측물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면에 대한 어떤 물체라고 하기 전에 지면에 대한 배라고 할까요? 자,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다 확장을 시켜보면은 지면에 대한 물 속도,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배의 속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상황 갖다 보니까 지면에 대한 물 속도는 어느 특정 방향으로 5m/s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물에 대한 배는요, 여기는 20m/s가 얘가 아니라 물에 대한 배의 속도예요.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배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인다면 가만히 있고 싶어도 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속도라는 것이죠. 그럼 얘가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20m/s가 될 것이고 돌아올 때는 이쪽으로 20m/s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지면에서 봤을 때는 하류로 내려갈 때는 25m/s이고 올라올 때는 얘와 얘를 더해서 왼쪽으로 15m/s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왕복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면에서 관측한다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내려갈 때 걸린 시간, 다시 올라올 때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등속도 운동하니까 여기 있는 얘 속도 25m/s로 3km를 갖다가 움직였다. 더하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올라올 때는 15m/s로 3km를 갖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15분의 3000 되니까 얼마가 돼요? 얘가 보니까 200초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 계산해 보시면 120초가 되기 때문에 얘들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320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63번 문제입니다. 자, 소녀에 대한 얘기 있고요. 물이 있고요. 얘 나와 있죠. 항상 문제 해결할 때는 첫 번째 순서가 이런 속도 합성 문제 풀 때는 순서가 관측을 하거나 관찰 잡기 전에 먼저 얘가 몇 차원 운동인지 확인을 합니다. 몇 차원 운동이냐? 2차원이다. 두 번째, 우리가 관측을 하거나 관측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지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죠. 요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소녀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게 말고 소녀라고 부릅시다. 소녀라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개의 관측 혹은 관찰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0,0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모든 벡터량은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우에 관심이 있는 게 속도라고 한번 했을 때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0,0m/s를 내가 지면의 속도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체크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1m/s는 누구에 대한 속도입니까? 누구죠? 지면에서 봤을 때,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이 값은 지면에서 관측했을 때 물의 속도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봤을 때 물의 속도가 왼쪽으로 1이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1,0m/s에 대응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맞은편에서 끝나야 된대요. 누가 봤을 때? 지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면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방에 뭐가 되냐면 자, 지면에서 봤을 때 지면에 대한 소녀의 운동 방향이
연직 방향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봤을 때 소녀의 속도가 요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그래야 지면에서 봤을 때 소녀의 운동이 이쪽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값이겠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에서 2m/s로 수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에 대한 소녀의 속도 크기가 2다. 이 길이가 2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각이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각 물에 대해서는 이 소녀가 향하기를 30도 방향으로 틀어주어야 실제로는 여기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마치 소녀는 이곳을 향하고 있어야 도착은 이곳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뱃머리 혹은 소녀의 머리,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에 된다. 물에 대해서는 30도 각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62번하고 63번 해결해 봤고요. 자, 64번 문제입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뭐냐면은 최단 거리하고 최단 시간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신경 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누구 있나요? 몇 차원 운동인가요? 2차원 운동입니다. 2차원 운동이고 여기는 1m/s는 물의 속도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의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2m/s인데 그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의 속도는 누구에 대한 속도다. 그렇지. 누구에 대한 속도다? 누구에 대한? 얘는 물에 대한 속도다. 자,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걸 똑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는 내가 Vx, Vy 그럴 때 여기 갖다가 쌤이 지면 속도를 0,0m/s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지금 지면에서 봤을 때 지면에서 보았을 때요. 강물은 여기서 보니까 동쪽으로 1m/s로 간다. 그래서 1,0m/s를 우리가 강 지면에 대한 물의 속도인 거로 대응시킬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은 최단 시간이라 그랬죠.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물에 대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어디가 있냐면 물에 대한 속도, 얘를 표시할까요? 물에 대해서 2m/s가 있기 때문에 그 2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원주상에 물에 대한 속도의 크기가 2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얘처럼 어마무시하게 많은 속도들이 가능하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배의 속도를 내가 접으로 찍으면 가능한 배의 속도는 이 원주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해볼까요? 지면에 대한 물에 대한 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든 속도가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얘가 지면에서 봤을 때 배의 속도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게 어떤 녀석이냐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화살표가 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면에서 봤을 때 배가 향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어딘가 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위치를 내가 0,0인 위치라고 하면은 어딘가로 가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강폭을 선생님이 D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요 위치 갖다 우리가 X, D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X라고 하는 요 위치는 여기 속도 중에서 X 성분하고 시간 곱이 되고요. D라고 하는 건 우리가 Y 성분하고 시간 곱을 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화살표가 막 움직일 때마다 X축 성분이나 Y축 성분 값이 계속 바뀌어요. 문제는 얘 미지수고 얘도 바뀌는데 문제는 이 중에 여기는 D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어찌됐건 어디에 있든지 D라는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장 짧다, 시간이 최소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Y축 방향 속도가 가장 클 때다. 즉 내가 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X축이랑 Y축 잡았을 때 이 빨간색 중에서 요 방향 속도가 제일 길 때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뱃머리를 여기 있는 물에 대해서 직교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각 물에 대해서 각을 몇 도로 하면 된다고요? 90도 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는 자, 두 발사체가 어쩌고저쩌고 여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빨리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자, 두 물체가 발사체가 비행 중이다.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던져졌을 때라는 얘기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지표면에서 보았을 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던져지고 얘가 던져다 볼게요. 이걸 내가 A, B라고 했을 때 물어봅시다. 얘가 포물선 운동하든 어떤 식으로 운동하든지 간에 항상 중력이라는 게 일정합니다. 얘도 일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X축이랑 Y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얘가 투사체는 어떤 식으로든 A란 녀석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연직 아랫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썼었죠. 혹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연직 아랫방향으로 쥐든지. 그럼 B라고 하는 녀석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가속도가 수평 방향으로는 0이고 연직 방향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질량과 관계없이 얘가 되겠죠. 따라서 상대 가속도는요. 지면에 대한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지면에 대한 B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상대 가속도는요. 가속도 차이가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6번 문제입니다. 가속운동의 예가 아닌 거. 가속운동의 예라는 거는 뭐죠? 가속운동이 아닌 거. 속도가 안 변하는 거 물어보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투사체 운동에서 수평 방향 우리가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에 지표면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은 가속이 되지만 이쪽으로는 가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평 성분은 가속 운동하지 않나, 가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67번 문제입니다. 자, 비행기가 북쪽으로 200m/s로 운동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200m/s로 남쪽으로 운동한다. 속도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역시 얘는 2차원 운동이지요. 헷갈리지 않게끔 다시 봅니다. 제가 0,0m/s라고 하는 이 값을 갖는 관찰자를 하나 지정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X축, Y축을 내가 잡아보도록 하죠. 이 공간은 속도를 측정하는 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행기가 북쪽으로 200m/s 했대요. 속도를 점에 대응시킵니다. 200m/s라고 여기 얘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0,200m/s를 비행기의 처음 속도.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지면에 대한 처음 속도다. 근데 방향을 바꿔서 나중에 보니까 지면에 대해서 보니까 남쪽으로 해서 0,-200m/s가 됐다. 이게 나중 속도다 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속도 중에서도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요거 표기법 알고 계셔야 돼요.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에 대한 나중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처음에 대한 나중 속도는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값이 얼마가 된다? 남쪽으로 얼마가 된다? 400m/s가 된다. 해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68번 문제 보시죠. 자, 돌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경로가 X, Y, G에서 포물선을 따라간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력장 내에서 던지는 운동은 그냥 포물선이겠거니 공기저항 없으면 포물선이겠거니요.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받는 힘은요? 받는 힘은 어느 방향입니까? 힘은 항상 지표면의 연직 방향이 이쪽이 있죠. 왜냐하면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따라서 가속도 방향은 어느 쪽이다? 아래쪽이다.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69번 볼게요. 자, 보니까 두 개의 동일한 총알이 같은 속력으로 평행하게 던져졌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같은 높이에서 지구든 달이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V제로로 졌다가 쐈더니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답니다. 자, 여기는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이다. 그랬을 때 지구하고 달에서 한번 비교해봐라 할 때 어차피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냐면은 어떻게 기억하자. 변이를 갖다가 기억할 때 혹은 위치를 기억해도 마찬가지지만 변이를 갖다가 기억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최종 변이가 얘일 때, 자, 이게 지금 현재 델타 S가 돼요. 그러면 처음 속도 방향으로 간 요 화살표와 가속도 방향의 화살표 두 개, 이쪽 선과 이쪽 선 두 개를 가지고 빨간색을 표시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V0t가 된다. 이 길이만큼. 그 다음 가속도 방향의 변이 그래서 2분의 1 GT의 제곱만큼 해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이 동시에 나타난 건 여기 있던 아이가 여기 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H가 2분의 1 GT 제곱이란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수평도달 거리를 R로 썼을 때 수평도달 거리를 V0T라고 쓸 수 있죠. 자, 미지수를 빨리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지구하고 달이 달라진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달로 가면 여기는 얘가 6분의 1로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수평 도달 거리는 달에서 더 크다. 자, 비교하겠습니다. 지구에 비해서 달, 높이가 현재 똑같죠. 높이가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달에서 중력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달에서 채공 시간이 더 길어지죠. 길어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또 이 값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달 쪽에서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수평 도달 거리가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코멘트는 옳은 진술이요. 자, 두 번째, 채공 시간이 지구에서 짧다. 맞죠? 같은 얘기네요. 채공 시간이 더 짧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면에 충돌할 때 속도가 같습니까? 자, 이 속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 상황 보면은 충돌하기 전에 얘가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얘는 같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빼고 보시죠. 지구하고 달에서 똑같이 떨어졌을 때 어떤 녀석이 더 빠릅니까? 이거 기억 안 나면 에너지 갖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높이일 때 여기 연집 방향 속도가 지구에서 만약에 이만큼이었다. 지구에서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달에서는요. 이것보다 작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라면은 달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돼서 심지어 방향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래서 옳은 진술은 누가 됩니까? 1번과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물체를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포탄을 떨어뜨리면 얘가 시속 150km/h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 얘가 놓는 순간에 여기 있는 포탄을 놓는 순간 속도도 역시 150km/h예요.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최종 변이는 얘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최종 변이는 얘다. 그런데 이 화살표를 설명하는 방법이 얘 처음 속도 방향과 이 선과 가속도 방향 선 두 개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150km/h 150km/h에다가 시간 곱한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가속도가 10으로 해놨네요.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단위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지금 얘가 상공이 0.5km 즉 얼마입니까? 50m죠. 500m죠. 얘가 500m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 계산해 보니까 5t의 제곱이 500m. 단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초가 된다? 100이니까 10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d라고 하는 값은 수평도달거리 d라고 하는 값은 150km/h에다가 걸린 시간 10초가 되니까 단위 변해 볼게요. 150 곱하기 10의 3승미터. 그 다음에 1시간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3600초. 그 다음에 얘가 1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몇 초입니까? 10초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시면 이게 대략 한 416초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나마 가장 근사한 게
416m 정도 되니까 여기서 가장 근사한 게 4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가속도를 9.8로 하면 거의 떨어질 것 같은데 15로 보니까 약간 근사치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71번이죠. 역시 수평방향 운동에 대한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높이 20m고요. 얘가 떨어졌을 때 45도가 됐대요. 자, 상황 갖다 보니까 여기가 V0라고 던져볼게요. 자, 질문은 얘 가는 동안에 항상 생각하세요. X축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한다. Y축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충돌하기 전에 각을 왜 줬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기는 얘가 수평 방향 속도가 V0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5도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은 충돌할 때 결국 최종 속도 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방향이 45도라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하냐? 각도를 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할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 속도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45도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가 이 어떤 속력으로 던졌는지 얘 갖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크기도 우리는 그냥 V0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접근할 때 이 V0 값이 얼마니? 라고 했는데 그죠? 얼마냐? 라고 했는데 질문을 갖다 보니까 Y축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고요? Y축만 보세요. 얘가 Y축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보니까 V0에 해당하는 속도에 딱 도달했죠. 그리고 얘가 내려온 길이가 얼마고요? 20m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얘가 20m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정지하고 있다가 얘가 낙하한 요 거리가 얼마가 되죠? 거리가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안 나와 있네. 10으로 쓸게요. 10 곱하기 t 제곱이라 그러면은 얘가 5t의 제곱이 20이 되는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 5t의 제곱이 20m가 되는 거니까 20 되는 거니까 t 값은 얼마다? 2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따라서 정지하던 물체가 속도 V0 됐어. 가속도를 선생님이 가속도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10m/s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뜻이 뭐죠? 1초마다 10m/s씩 바뀐다. 그럼 얘가 2초 동안 속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20m/s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던질 때 속도가 20m/s고요. 여기서 수평 방향 속도가 20m/s고 우연히 얘도 20이 된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여기 도달한 순간 속도를 갖다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0√2m/s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처음에 던진 속도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20m/s인 2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72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물체를 던졌더니 던졌더니 상황 한번 보세요. 얘 갖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던졌습니다. 뭐 이렇게 던진 상황이래요. 빨리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얘가 요 방향으로 던졌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애초에 이걸 나눠가지고서 연직성분, 여기는 요 연직성분이 얼마냐면은 20m/s이고 수평성분을 갖다 보니까 30m/s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속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는 속도가 이렇게 두 개인 것과 등가야라는 얘기예요. 등가야.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수평도달거리라고 하는 건 여기는 요 같은 높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약간 눈치를 좀 챈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등속도 운동, 이쪽으로는 등속도 운동이고요. 두 번째, 여기 왔을 때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 개념을 익숙하게 보셨다면은 빨리 해야 될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죠. 같이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20m/s 했다가 공기저항 따위는 없다면 얘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도 20m/s가 돼야 돼요. 그죠? 에너지가 분리돼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높이일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냐면은 수평도달 거리, 그래서 얘를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요 수평도달 거리 R을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으로 등속도 운동하네요.
30m/s로 이동하네요. 자, 두 번째는 y축 방향으로는 변위가 0이죠. 변위가 0이 된다는 걸 다르게 쓰면은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인 선생님이 만약에 오른쪽을 내가 양의 방향으로 쓰고 위쪽을 양의 방향으로 쓰면은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당 속도 변화라고 하는 걸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에 10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걸린 시간은 모르겠지만 속도 변화는 y축으로 20에서 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40m/s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걸린 시간 얼마가 된다? 4초가 된다. 4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4초에다 쑥 집어넣어 보니까 4초를 슉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120m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72번은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얼추 끝나고요. 원운동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원운동에 대한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자, 73번 문제 보니까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 자, 여기 있는 얘가 보니까 위치가 x = 0, y = 3이란 얘기는 여기까지 거리인 요 거리가 3이다. 즉, 첫 번째 조건이 반지름이 3m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속도가 6i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6m/s로 간다고. 이 와중에 등속 원운동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접선 방향으로 해서 속력이 6 이렇게 되고 있죠. 6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 있는 B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6m/s는 맞는데 방향이 그렇죠. J캐럿이다. Y축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등속 원운동 할 때 우리는 원운동을 다룰 때는 직교좌표보다는 무엇이 편하다고 했었습니까? 그죠? 극좌표가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원래는 원운동도 X축, Y축 이용해도 금방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름 방향 가속도하고 접선 방향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지름 방향 가속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심 가속도 R분의 V제곱 그래서 R 캐럿이 되고요. 접선 방향 가속도를 갖다 우리가 R 알파 그래서 탄젠셜 방향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각 가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얘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어딜 향한다? 구심을 향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을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보니까 아까 3m였죠. 그 다음에 접선 방향 속도의 제곱 그랬으니까 얘가 6m/s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R 캐럿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66에 36에다 3하면 얼마 됩니까? 1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R 캐럿이 여기서 요 방향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12m/s 제곱에다가 I 캐럿이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보기는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셔야 돼요. 자, 74번 문제 봅니다. 자, 0.5m인 줄에 묶여서 등속으로 수직원을 그린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수직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0.5m다. 그런데 여기는 이 녀석이 매달려 가지고서 어떻게 움직인다. 접선 방향 속도 항상 기억하실 거 경로를 내가 알면 경로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 즉 속도 방향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때도 보니까 이렇게 10m/s 이렇게 10m/s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등속 원운동 할 때 가속도가 항상 어디 가리킨다고요? 원의 중심 가리킨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최하점에서 가속도는 어딜 향한다? 위쪽을 향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심 가속도 크기, 즉 방향을 바꿔주는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그래서 얘가 0.5m 분의 속력 10m/s의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10m/s가 아니네요. 제가 숫자 잘못 봤네. 왜 10으로 봤지? 반사돼가지고 10으로 보였어요. 미안합니다. 4m/s네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선생님 여기 옆에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약간씩 좀 그렇습니다.
자, 얘가 4m/s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가 되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16에다 곱하기 2가 되니까 얘가 32m/s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32가 됩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5번은요. 똑같이 줄을 갖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등속 원운동한다고 했을 때에 속력만 2배로 한다면 했으니까 이것이 외웠나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봤을 때 등속 원운동하면 접선 방향 가속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속력만 2배로 만들어주면 여기는 얘가 4배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가속도도 몇 배가 되겠다. 4배만큼 증가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단답형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단답형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양전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치 변화가 이렇다고 되어 있고요. 자, 위치 벡터 여기에서 멈췄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건 정의를 갖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실 건 이거라고요. 변이라고 보통 부르는 얘도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 위치에 대한 나중 위치다라고 쓰면 되죠. 그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여기는 얘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를 갖다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처음과 나중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 위치에 대한 지면이라 불러볼게요. 더하기 지면에 대한 나중 위치에 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시면 지면하고 처음 위치하고 뒤집어 쓰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에 대한 처음 위치 더하기 지면에 대한 나중 위치 할 때 요 부호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예쁘게 정리해 보면 어떤 임의의 관찰자가 측정한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의 차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써볼게요. 자, 지면에 대한 처음 위치 더하기 처음에 대한 나중 위치, 즉 변이가 되죠. 그게 어떤 지면에 대한 나중 위치야 라고 읽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옮겨보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지면에 대한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x, y, g 그랬습니다. 얘가 2,-3,6m가 되는 것이고요. 변이가. 그랬더니 마지막 나중 위치가 얘가 됐다는 얘기죠. 0,3,-6이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갖다 보면은 지면에 대한 처음 위치는 얼마구나.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쪽 넘기면 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위치 벡터로 쓰면 마이너스 2i 캐럿 플러스 6j 캐럿 마이너스 12k 캐럿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77번은 너무 간단해서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같은 경우에는 average velocity라고 해서 평균 속도 구해봐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죠? 평균 속도의 정의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7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속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전체 시간 동안에 전체 변이 따지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는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10초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똑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할 거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다 이렇게 되지만 일종의 위치의 합성꼴로 써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써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초가 됐고요. 나중 위치 벡터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 위치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빼기 위치로 보니까 5, 마이너스 6, 2m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10초 동안에 얘의 차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7, 1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벡터로 표현해보면 단위 벡터로 표현해보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0.7 i 캐럿 플러스 1.4 j 캐럿
얘 보니까 마이너스 0.4 K 캐럿.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좀 더 예쁘게 정리하자고 하면 얘가 AVG 값, average 값을 써보면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0.7 I 캐럿 플러스 1.4 J 캐럿 마이너스 0.4 K 캐럿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6번과 77번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처음 속도든 뭐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이 뭐 2차원이 됐건 3차원이 됐건 문제 보니까 어찌됐건 K 캐럿에 정보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보를 알게 된 게 처음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5,0 미터 퍼 세크다. 즉 여기서 5I 캐럿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좌표로 쓴 겁니다. 그 다음 가속도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어머, 얘가 보니까 0,6T의 2분의 1승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속도 벡터를 한번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다시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상황이거나 내가 알고자 하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그 정의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정의했던 게 뭐냐면 가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dv dt 값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는 게 속도의 변화량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기를 a dt 꼴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양변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분, 어머, 이거 빼먹었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의 차이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 dt 꼴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돼 있으니까 여기 얘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 써보면 여기 있는 요 적분을 한번 해보시면 인테그랄 6의 t의 2분의 1승의 dt가 되기 때문에 이걸 프라임 좌표계로 옮겨서 프라임을 0부터 t초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다항함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 속도 빼기 얘가 5,0 미터 퍼 세크고요. 여기에 계산해 보시면 6에다가 t의 2분의 1승을 갖다가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항함 조건 할 줄 알아야죠. 이래다가 t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승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프라임에서 봤을 때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가 2분의 3 나오니까 3분의 2 곱하기 t의 2분의 3승꼴로 나오겠죠. 맞죠? 그 대신에 여기는 얘가 지금 빠져 있는 게 j 캐럿으로 방향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얘가 따라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속도를 갖다가 보니까 속도에다가 5,0이 되고요. 가속도 지금 보니까 얼마가 돼 있죠? 얘가 2 그래서 아하 얘가 보니까 0,4t의 2분의 3승 이런 얘기죠. 다시 쓰면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5i 캐럿 미터 퍼 세크에다가 얘가 보니까 4t의 2분의 3승 j 캐럿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를 갖다가 굳이 쓰자면 얘 성분별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5,4t의 2분의 3승 미터 퍼 세크 또는 단위 벡터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얘를 5i 캐럿 플러스 4t의 2분의 3승 j 캐럿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입자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속도의 정의로 돌아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dx, dt 값을 물어본 거니까 또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얘를요. 인테그랄 똑같이 해볼까요? 자, v dt가 되니까 여기 있는 얘가 처음에 얘가 어디에 있었는가 봤더니 원점에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를 갖다 보는데 얘를 0,0으로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는 얘가 v dt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나중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인테그랄 요 v 값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적분을 한번 해보시면 5i 캐럿
플러스 4의 t의 2분의 3승 j 캐럿 dt가 되니까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적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얼마가 됩니까? 얘가 5t가 되고요. 그래서 0부터 t까지 프라임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또 혹시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써드립니다.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t의 2분의 3승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프라임 좌표계로 했을 때 t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얼마가 되죠? 여기 요 자리가 5t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얘가 2분의 5가 되니까 5분의 8 됩니까? 그렇죠? 얘가 5분의 8 나오고요. 곱하기 t의 2분의 5승 이렇게 되겠죠. 단 방향을 제가 지금 빼먹고 썼는데 얘 방향 우리가 고정시켰기 때문에 i 캐럿 j 캐럿. 그래서 여기는 얘가 i 캐럿 j 캐럿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요 위치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겠다. 우리가 5t, 5분의 8t의 2분의 5승꼴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이 좀 번잡하고 길긴 했는데 결국에는 속도나 가속도의 정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미적분이 충분히 익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8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입자의 처음 속도가 나와 있죠. 자, 벡터로 여러분들 써보셔야 됩니다. 자, 써보니까 얘가 3,0 2차원 우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i 캐럿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쓴다. 즉, 이 자체가 사실은 좌표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점에 대응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m/s 제곱으로 일정하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분별로 보면은 X축은 X축끼리, Y축은 Y축끼리 연산해서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의 특징이죠. 직교좌표계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미 방향 고정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성분만 얼른 추려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처음 속도가 얘가 나와 있고 가속도가 얘가 나와 있죠. 자, 이때 입자가 가장 큰 X,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계산되지만 학교 시험 볼 때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리고 보면은 얘가 처음 속도가 3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 점에 대해서 처음 위치에 대해서 얘가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를 갖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문에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3초대구나, 3초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상황을 그냥 그대로 문자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한번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속도의 정의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니? 라고 할 때 똑같이 또 합니다.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게 속도의 시간 변화,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하고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분수꼴이 아닌데 분수로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해석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의 차이를 어떻게 쓰면 되겠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 또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려면은 방향성을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캐럿 그다음에 마이너스 0.5 j 캐럿 dt라고 계산해 보시면 이때 적분 연산을 얘 따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임의의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죠? i 캐럿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적분 빨리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갔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플러스 j 캐럿 해가지고서 얘가 0.5t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 속도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 속도를 갖다 우리가 3,0m/s라고 썼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t, 여기서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 0.5t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녀석의 속도를 벡터로 썼을 때 어떤 꼴이구나. 임의의 순간에서 보니까 3-t, 마이너스 0.5t구나. 이렇게 쓰든지 벡터적으로 우리가 써서 우리가 벡터 단위 벡터로 표현하자 그러면 3-t
X축 방향 속도가 얘,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0.5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 알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위치 벡터도 한번 똑같이 표현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는 보니까 처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기 때문에 0,0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여기 있는 얘하고요. 얘하고 똑같이 누굴 생각하면 됩니까? 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빨리 떠올려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매번 등가속도 운동식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 정의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은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쓸 수 있다? ds라고 쓸까요? r로도 괜찮은데.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vdt 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적분해 보시면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속도를 갖다 해보면 되니까 속도에다가 3-t i 캐럿 플러스 마이너스 0.5t의 j 캐럿. 요 정도 적분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요 자리가 0이었기 때문에 임의의 순간에 요 위치 벡터는 요 연산에 대해서 자, 이쪽 구간 따로 이쪽 구간 따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얘를 다 빨리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3t-2분의 1t의 제곱 i 캐럿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0.5에다가 2분의 1t의 제곱 j 캐럿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로 써보자면은 단위 벡터 썼으니까 뭐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3t-2분의 1t의 제곱에 i 캐럿에다가 요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곱에 j 캐럿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거 정보를 다 얻어서 물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알면 방정식에 빨리빨리 대입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에서 입자가 가장 큰 x좌표들 할 때 이거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때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x값의 좌표, 여기 있는 요 x의 변화가 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x축 방향 속도의 성분이 0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뭐냐면 3-t라고 하는 요 x축 성분이 0일 때, 즉 몇 초일 때입니까? 3초일 때죠. 3초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속도하고 위치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제 A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3초일 때 지금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0, 플러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j 캐럿 미터 퍼 세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5 j 캐럿 미터 퍼 세크야. 그 다음 두 번째 위치 벡터라고 했으니까 요 위치 벡터를 3초일 때다가 쏙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9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9가 됩니까? 2분의 9m, 그러니까 2분의 9 i 캐럿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9 i 캐럿 마이너스 4분의 9 j 캐럿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물론 소수로 표현해야겠지만 지금 계산은 좀 아는 상태라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9번에 대한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자, 80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등속도로 가고요. B는 처음에 정지했다가 요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이렇게 간답니다. 근데 두 물체가 충돌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풀이하는 방법이 이걸 해제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계산법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려면, 편하게 풀이를 하려면 일단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문자를 해놓고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보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속도 V로 등속도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던 아이가 이렇게 와서 이미 우린 결과론적으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속도 v에다가 t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b란 녀석은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주어진 조건이 y = y0인 점을 따라간다기 때문에 이 간격을 처음에 상황으로 준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우리 단순하게 삼각비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다시 여기 있는 요 b의 변이값을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왔다라는 걸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에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요 길이의 사인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분의 1 at 제곱의 코사인배에 해당하는 거 아니니,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뭐냐면 v 곱하기 t라는 a가 이동한 요 거리랑 얘의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의 사인 세타라고 써보자.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보니까 y0라고 하는 요 길이, 얘는 나와 있던 값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이미 우리는 만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지만 실제 문제 볼 때는 이미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유용하게 풀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매우 닮아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로 한 식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보면 되는데 문자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만 얼른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눠보면은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한 세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y0분의 그 다음에 vt라고 하는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 지워지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걸로 예쁘게 등장을 하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니까 문제에서 v라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고 y0 나와 있고 세타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니까, 표현하라고 하니까 결국 미지수로 남아있는 게 요 시간 하나만 사라져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를 한번 장난질 해보는 건데 어떻게 장난을 할 거냐? 어떻게 장난을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위에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녀석을 갖다가 내가 시간을 소구할 수 있는 항으로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y0분의 v에다가 요 시간 대신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시간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A의 사인 세타분의 A 사인 세타분의 2V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다 라고 써보시면 우리한테 필요로 한 값들이 다 정의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만약에 주어진 상황이 이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보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여기에는 얘를 갖다가 정리해서 얘를 푸는 것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 A, Y0, V 있으면 이걸로 세타 찾는 것이죠. 뭐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법은 여러 가지예요. 얘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끌고 온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 있는 요 식에서 t라고 하는 값을 만약에 루트에 예를 들어서 a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y0 된다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형식이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값은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해보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할리데이에 있는 문제와 되게 유사한 건데 거기는 대부분이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풀어 헤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80번을 마무리할 텐데요. 얘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드릴 해설지에 보시면 2차 방정식꼴로 변환해서 푸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80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하고 B 사이 거리가 10m 떨어져 있고 얘가 3m/s, 얘가 4m/s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이때 둘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건데요. 일단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사실 이건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문제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얘가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얘를 갖다가 위치를 제가 0,0이라고 한번 했을 때 여기 있는 B란 점을 우리가 10,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시간이 살짝 지나면 A의 새로운 위치는 3t,0가 되고요. B라는 녀석의 새로운 위치는 10,4t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둘 사이 거리라고 하는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좌표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거리 값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게 최소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제안을 하는 건 d제곱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하면 되죠? 10-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t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dy, dt 값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최소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시간과 그때 y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y의 제곱, 정확히 말하면 d 값이니까 여기는 여기서 t를 구해서 d 값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의도한 건 이것보다는 한번 잘 보시자고요. 지금 얘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운동학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속도를 연산하는 공간으로 봐보자. 이거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치를 연산하지 말고 속도를 연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가 0,0이라고 하는 지면을 놓고 봤을 때 A란 녀석과 B란 녀석의 속도를 한번 가지고 와보자. 자, A란 녀석은 오른쪽으로 현재 3m/s이기 때문에 3,0으로 쓰면은 지면에 대한 A 속도가 3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보니까 B는 위쪽으로 4m/s이기 때문에 0,4m/s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A에 대한 B의 속도가 돼요. 자,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4m/s라는 결론이 나오고, 물론 이때 이놈으로부터 A가 측정한 B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가 됩니다. 하나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 경로가 뭐냐면 이 화살표 빨간색이 말해주는 게 A가 봤을 때 B의 운동 방향이 돼요.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A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냐면 A의 입장에서, 자 볼게요. A의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지면에서 본 거라면은 A의 입장에선, 자, 나는 정지하고 있어. 그리고 처음에 10m만큼 떨어졌던 B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방향으로 움직여. 요 방향으로 움직여. 그래서 B는 현재 요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A가 봤을 때 A에 대한 B의 경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찔러보고요. 여기는 얘가 A가 봤을 때 B의 위치 찍었을 때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다시피 수선 내렸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를 찾으시면 되는 거라 이거지.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직각이고요. 여기 점이고 별이라는 각으로 써보면 얘가 지금 현재 직각이고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각이 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은 비 이용하면 되겠다. 5, 4, 3이죠. 닮은 비가 5, 4, 3. 직각했으니까 얘 B가 5.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 대변 보세요. 점 했으니까 얘가 4. 맞죠? 그 다음에 별 해보니까 얘가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요 간격이 현재 지금 10m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m가 되고 이 거리는 8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단거리는 몇 m가 된다? 8m가 된다. 최단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는 여기는 얘로 마찬가지입니다. 8m가 될 것이고요. 그때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A가 봤을 때 B가 얼마로 움직인다고요? 5m/s로 움직이니까 5m/s로 몇 미터 가는 것처럼 보인다.
6m 가는 것처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얘가 1.2초 걸릴 거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속도의 합성이라는 주제를 좀 더 연습해 보기 위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하다. 이걸로 해결하세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생각해 볼까? 라는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81번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갖다 보니까 얘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를 합성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서풍이 불고 비가 오는 날 지면에 대해서 20m/s 속력으로 동쪽으로 달린답니다. 자, 항상 문제가 보니까 이거 2차원 운동이네요. 그리고 얘가 관측을 당한 대상자가 누가 있냐면 지면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있고 버스에 탄 승객이니까 버스라고 해서 셋을 얘기해 보죠. 자, 그럼 우리는 기준점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점을 대응시키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Y축 방향 속도, X축 방향 속도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면 0,0이 되는 걸 우리가 지면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0으로 찍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대로 그림을 옮기면 돼요. 지면에서 관측해 보니 버스가 동쪽으로 20m/s로 가더라.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내가 버스의 속도라고 하고요. 지면에 대한 버스 속도를 내가 20,0m/s로 찍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뭐랬냐면 또 추가된 게 뭐랬냐면은 버스에서 보니까 비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더래요. 버스에서 보니까 비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더래요. 뭐라고 됩니까? 버스에 대한 비의 속도다. 이거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상의 관찰자가 보니, 즉 지면에서 보니 비의 속도는 연직선에 대해서 30도 각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을 벡터로 표현하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벡터라는 걸 잘 이해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벡터를 성분별로 막 덧세 뺄세마다 보면 그것만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가 나온다. 질문은 그래서 여기 20이 됐을 때 질문 뭡니까? 지상에서 보았을 때 얘의 비속도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이 30도가 돼 있죠. 여기 뭐 말할 것도 없고 60도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20m/s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여기 길이가 20의 탄젠트 60도니까 얘가 20 루트 3m/s 됩니까? 그렇죠? 또는 여기 있는 요거 갖다 봤을 때 요 길이를 갖다가 선생님이 V라고 써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기 V라고 한번 해보시면 V분의 20이라고 하는 얘가 코사인 60도야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V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40m/s야. 여기 있는 길이가 40m/s야. 속력은 40이야. 그런데 성분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얘를 벡터로 나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4번도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72km/h를 보니까 얘가 얼마인가 봤더니 20m/s죠. 단위 변환이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연직 방향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또 상황이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면 여전히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지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갖다 보니까 0,0을 지면 속도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방향을 잡아서 여기가 보니까 쭉 해서 똑같이 얘가 20,0m/s라고 하는 점이 되는 게 버스의 속도다. 즉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면에 대한 버스의 속도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버스에서 보니까 승객이 보니까 연직선에 대해서 60도 가겠다. 지금 얘가 바람이 불지 않는 사실 좀 표현이 애매한데 비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연직 방향으로 떨어져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는 여기 어딘가에 속도값을 갖는다는 거고 이때 버스에서 보니까 얘가 60도 각으로 해서 이렇게 오더라. 이렇게 오더라. 그래서 버스에서 본 비의 속도가 이래 라고 우리가 대칭성을 보장받고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에서 봤을 때 비는 얘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얘가 60도가 돼 있고요. 여기 길이가 현재 20m/s 그죠? 질문 봅니다. 빗방울의 낙하 속력은 즉 요 길이는 하고 물어본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똑같이 얘를 갖다가 제가 V라고 써볼까요?
여기 있는 V분의 20이라는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 60도가 되니까 여기 있는 요 V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0에다가 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요 루트 3분의 1이래요. 쏘리 죄송합니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요 V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3분의 20m/s다. 또는 3분의 20 루트 3m/s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죠. 뒤에 보시면 85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 겸해서 남겨온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도 합성 관련돼 가지고 두 문제 정도 안 풀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시험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교 시험과 동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원 운동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요. 뒤이어서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에 대한 건 따로 뒷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